아침에 비가 좀 내리더니 지금은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도 공연이 있죠. 18일까지 청주민중예술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작가회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신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같은 소속이고요. 똑같이 시를 쓴 장문정입니다. 두 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죠? 저는 장고가는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늘 술 마시고 해서 호흡이 짧아서 안 되더라고요. 소설 좋은 건 됐습니다. 이번 시집 두 분의 시집을 좀 읽어봤는데 공통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와 있는 도중에 그 마을에 들어와 사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를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마을이죠. 지금도 아주 시골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독창의 얘기를 예, 드셨는데 그게 예. 고향 얘기 아닌가요? 예, 고향 얘기.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하는 친구인데 다들 동창회를 하면 항상 그 집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그것도 하면서 그 마을에서 가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집에 모이고 그래서 늘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여기 꽃나무가 중얼거렸다에 있는 제가 쓴 그 이종배라는 시 제목 그 친구도 그 동네예요. 예. 우리 동네, 우리 고향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상문집 중에서 시가 있는 내 고향 거들곳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그 동네 일대의 이야기들이 그냥 토속적인 에로티즘과 이렇게 섞여 있는 지금 일과는 참 재미가 있는 그런 시상문집이고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내 문학의 그 터전이 아마 그 고향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아버지로 상징화시켜서 뭐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쓴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앞으로 여기도 버드나무로 상징이 될 왕버들이죠. 그런 존재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그 정점이 아마 그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실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하나의 상징. 그렇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정점. 기저귀를 벗겨서 보고서는 다 안 오시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저귀 빨래야지, 미역국 끓여야지, 콩나물도 키우고. 근데 그 사소한 그 일상들이 소설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옆에서 들려준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이렇게 저 떨어지면서부터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방을 쓰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 전에 옛날 얘기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늘 이렇게 쌓아놓고 보셔요. 등잔불.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고 늘 그거를 읽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읽어주신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냥 읽으신 거죠. 그때 뭐 장화홍련전, 콩쥐, 팥쥐, 심청전 이런 거를 그냥 노래 가락처럼 이렇게 음유를 넣어서 읽어주시는데 읽어주시면 그거를 듣고 저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틀 한 권을 그날 저녁에 다 못 읽으시니까 그 다음 날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걸 읽으시면서 할머니는 그 이야기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뭐 장화홍련, 콩쥐, 팥쥐 막 이런 거를 읽으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마한년 막 이러고 욕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걸 또 따라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글을 쓰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인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 만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물감 장사 뭐 이런 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시거든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들려주신 얘기가 그 묵호에서 배를 타고 정나진으로 가셔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런데요. 근데 늘 그 배 타고 다닌 이야기를 하고 정나진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나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 독특하고 개성이고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인 중에서 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신앙곡 하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종배, 신준수. 종배가 죽었다. 살짝 모자란 종배가 살짝 모자란 겨울에 죽었다. 엄마가 없던 종배는 강가에서 놀았다. 음악책을 찢어서 국어책을 찢어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어떤 날은 엄마라는 말이 찰랑찰랑 물기슭으로 밀려왔다. 어떤 날은 주머니에 구겨 넣어둔 이름 하나가 별과 별 사이를 오고 갔다. 종이배에서 이자가 빠진 종배. 살짝 모자라 선생님 야단도 살짝 모자라게 들었고 눈물도 찔끔찔끔 살짝 모자란 듯 흘렸다. 무지개는 산수욕꽃 뒤에 피었고 살구꽃은 깨금발을 하고 월요일 앞에 왔다. 덩달아 종배도 뭉클 피가 돌았다. 여울 물소리 약으로 듣던 봄이었다. 종배가 추웠다. 살짝 모자란 계절에 그가 가장 믿었던 강얼음이 깨졌다. 가로지르는 길이 제일 위험하다고 몇십 년 전부터 일렀지만 살짝 모자란 종배가 살짝 모자란 나이에 살짝 모자란 얼음 속으로 사라졌다. 봄이 되고 종배는 강 아래쪽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은 종이배가 가라앉은 곳이었다. 저는 47페이지의 환승 내리고 보니 봄빛 완연한 벚꽃역이었다. 두리번거리는 나를 보고 자라는 구름이 기웃뚱했다. 잘못 내린 거 아니냐는 투였다. 때 묻은 털모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파릇파릇 머리가 시렸다. 애호랑나비가 어깨에 앉았다. 남녀로 날아갔다. 휘파람새가 먼 바다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벚꽃 또한 한철이려니 더불어 논일다가 환승해도 늦지 않겠다. 붓꽃 마을은 이제사 연적에 물을 담으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겠습니다. 그렇지. 자, 마스크는 벗고. 나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아, 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딱 방금 살짝 올려보자.
항상 제가 회장 맡고 나서부터 콘서트 이 예술제 포함 또 별도로 하는 때도 자주 이렇게 가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진 작가들은 같은 사물을 봐도 내가 못 봤던 그런 부분을 또 결과물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시인분들도 역시나 같은 공간의 사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내는 표현들 뭐 이런 게 되게 멋지고 또 그런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시간을 파는 상점 소설가 김선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조금 삐딱한 책 읽기 평론가 윤정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단하기 전에는 등단이 꿈이었는데 네. 등단하고 나서는 전업 작가가 꿈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업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늘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같이 그 글쓰기, 소설쓰기랑 일과 같이 밥벌이와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꿈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전업 작가를 해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업 작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되는데 소설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맨처음에도 없고 그리고 할 말도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 작가라는 그 호칭이 아직까지도 좀 낯선 게 사실이고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처음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한 5, 6년 전인가 그때 이제 충청 리뷰에 글을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연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담당 기자가 어떻게 이제 호칭을 했으면 좋겠냐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평론가로 하자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뭐 영화 평론가가 되고 그다음에 그냥 문학 평론가가 돼서 지금 이제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왔고 그냥 무자격자로 그냥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이 책에 등장하는 텍스트가 적어도 한 50권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책만.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무슨 책이 몇 번째죠? 5번째 같습니다. 네, 그 5권이 몇 년 만에 나왔죠? 쓴 거는 이제 이제 예전에 쓴 글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제 첫 책이 나온 건 2018년도. 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5권을 네, 쓴 3년 동안 평론집을 5권을 냈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영화, 뭐 책은 물론 영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의 행사들까지 연극, 뭐 전시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작 열심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은 게으르다고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빠지고 엄청 나쁜데요 지금. 선생님은 이제 소설로 등단을 하셨었고 소설집도 내셨고 근데 지금 청소년 소설을 쓰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 소설도 지금 우리 이 나라 어떤 문단의 상황을 보면 하나의 장르 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르 문학에 대한 생각, 또는 청소년 소설에 대한 생각, 선생님들 각자의 그런 얘기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정확히 뭐 평론가는 아니라서 장르 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청소년 문학을 또 장르 문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문학이거든요. 문학 장르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학이라는 어떤 특성을 장르적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싶은
글쓰기를 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청소년 문학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소년이 읽기에 적당한 문학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에서 찾기 전까지는 그 청소년 문학이 그 뭐 청소년을 뭐 청소년 주인공이 된다든가 혹은 그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교훈을 삼을 만한 뭐 주제를 담고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전에 다른 사전을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본 사전에는 청소년이 그 읽기 적당한 문학이라고 해서 적당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 그래서 좀 딱 그 의미를 폭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는 다양하고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장르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이제 판단 내지 위계가 일단 같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폭력적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왠지 뭐 청소년 또는 아동 내지 또 우리가 뭐 추리 소설이나 등등 이런 그 장르 문학하면 왠지 뭐 지금도 그런 뭐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순수 문학이니 본격 문학이니 이거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좀 약간은 저급하다라는 표현까지도 네. 우리가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 좀 네. 양해할 이들의 그 연애 스토리가 그 후의 연애 스토리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누가 누굴 좋아하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썸만 타다 마느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써달라.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정확히 뭐 평론가는 아니라서 장르 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청소년 문학을 또 장르 문학이라고 하진 않아요. 문학이거든요. 문학 장르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학이라는 어떤 특성을 장르적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싶은 글쓰기를 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나라가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저는 장르는 세분화되어야 한다. 문화는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언제 어디서든 전체로 묶음을 하고 뭘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 정하는 순간 그 밖에 있거나 그 경계에 있는 것들에게는 제가 보기엔 약간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저도 표현을 하는 편이고 네. 또 저도 나름으로는 청소년 문학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문학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문학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장르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저도 이제 그 어제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이제 두 권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게으르게 어제 오늘 두 번을 다 그게 그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그 과연 청소년 문학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소년이 읽기에 적당한 문학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전에서 찾기 전까지는 그 청소년 문학이 그 뭐 청소년을 뭐 청소년 주인공이 된다든가 혹은 그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교훈을 삼을 만한 뭐 주제를 담고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른 사전은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본 사전에는 청소년이 그 읽기 적당한 문학이라고 해서 적당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 그래서 좀 딱 그 의미를 폭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는 다양하고 이렇게 세분화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장르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이제 판단 내지 위계가
일단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폭력적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왠지 뭐 청소년 또는 아동 내지 또 우리가 뭐 추리 소설이나 등등 이런 장르문학 하면 왠지 뭐 지금도 그런 뭐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순수문학이 본격문학이 이거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좀 약간은 적합하다라는 표현과 짚고 네. 우리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 좀 네. 같이 양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족 그런 특히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를 뭐 약간 멀리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내지 분석 이런 게 있었고 실제로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을 내가 더 도와줘야겠다라는